자,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의 고령화된 노동력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어쩌면 대담하기까지 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씁쓸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들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조차 명퇴 냄새 나니 나가서 놀아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 나라의 가장 경험 많고 숙련된 세대가 왜 이렇게, 뭐랄까, 버려지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도 갈 곳이 없어진 세대에 대한 이야기요. 이분들의 전문 기술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야말로 국가 발전을 이끌면서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익힌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거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은 이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원하게 됐고 결국 오늘날에는 이분들의 귀한 기술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숙련된 베테랑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 자료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폐기 처분입니다. 마치 쓸모가 다해서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이분들의 재능이 쓸모없어진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그들이 있는 장소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우물안 개구리 할 때 그 우물입니다. 지금 이 노동자들은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의 진짜 가치는 우물 밖, 그러니까 세계 무대,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이분들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스승, 즉 마스터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분들을 더 이상 은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성장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자고 제안해요. 평생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가 바로 성장한 에너지고 이건 지금 그냥 낭비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데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이 은퇴한 노동자들을 그냥 노동자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가서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존경받는 멘토, 즉 스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핵심은 이분들의 인생 이막의 목표가 그냥 편히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람, 진정한 기쁨은 평생 쌓아온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서 온다는 거죠.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전수하는 존경받는 윗사람이 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의 씨앗을 세계 곳곳에 뿌리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대한 비전으로 확장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노인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나라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나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에서 지식과 경험을 수출하는 멘토 국가로 거듭나자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3대7 법칙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기존의 무역이나 산업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 70%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전체 에너지의 30% 정도를 미래를 위해 바로 이 가르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미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류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도덕적인 사명감이에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술을 배워서 성장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배운 그 기술을 다시 인류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대체 누가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줍니다. 크게 세 그룹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동자, 지식인, 그리고 경제인인데요. 이들 사이에 아주 멋진 공생관계를 제안합니다. 우선 노동자들은 스승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멘토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인들은 이 모든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자본과 자원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계획에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돈이나 효율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감정의 선순환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누군가를 가르친 노동자는 그 자체로 엄청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겠죠. 이 멋진 시스템을 설계한 지식인은 자부심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경제인은 사회에 기여했다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조?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이 엄청난 국가적 전환,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자료는 정말 대담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바로 단 7년입니다. 그리고 7년 뒤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는 훨씬 더 대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 실업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숨이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자 같은 경제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큰 목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경을 받고 또 국가적인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전 세계에 이로운 멘토 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한 국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오히려 그 나라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문제를 국가적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 아닐까요?